네, 그럼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의 수익률을 봐야 될 텐데 삼성전기가요. 역시나 MLCC 믿었던 MLCC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는 모습. 근데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제안해 주시고 나서 음봉을 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고점 찍는 모습. 자, 지금도 탑승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삼성전기 제가 말씀드릴 때 꼭 조정 이용하셔서 매수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조정 이용하셔라. 원래 급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는 빠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삼성전기의 추세 흐름상 보더라도 답이 명확해요. 차트의 전형적인 되돌림 반등 흐름도 있고요. 크게 차트를 보시면, 차트 잡아주시면요. 이 흐름이에요.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터치한 이후에 당연히 빠지겠죠. 하지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게요. 삼성그룹과의 시너지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그림이 나와버린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나름의 이 박스권 흐름, 이 고점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자리 역시나 돌파 흐름으로의 신고가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조정 자리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항상 차트가 돌파 시그널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지나요? 전고점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무슨 그림이 나온다? 여기 2021년, 22년도에 이 박스 자리 있죠. 이 박스 자리에 하단 자리가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단까지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기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NHN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예. 이거 정말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22만 3천 원 이상을 넘기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자리까지 안 잡았었는데 올렸습니다. 더 간다는 소리죠. 자, 짧게 보시라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조금 길게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직 상관없습니다.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기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20만 원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갑니다. 걱정 마시고 홀딩하셔서 꾸준하게 따라오시고 방송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월요일에 제안해 주시고 살짝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돌리는 차트 턴바이오 파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하나바이오 파마도 말씀을 이제 월요일 날 드리고 나서 살짝 어제 올랐어요. 좀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그저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살짝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밀리냐면 여기 바로 전고점 자리에 흐름상 매물표 자체가 걸리는 건데 추세상으로 보자면요. 하늘바이오파마는 일봉상에 240봉짜리 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가 대형 박스의 상단 자리로서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역시나 다시 올라갑니다. 이 종목 역시나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본 쪽의 매출 시너지하고 얼마 전입니다. 화이자 출신 CBO를 영입했습니다. 글로벌 쪽에 매출 악세 포인트를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꽤나 긍정적인 올해 한 해의 매출 포인트와 이슈를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신고가 패턴 그려볼 수 있으니까 역시나 잘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 긴 호흡 가지고 가시면 신고가 패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아이큐어, 엑셀 세라퓨틱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S에너지, MP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트럼프 관련주 또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오늘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2주 정도 승인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골라보자면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드리는 이 5개의 종목은 그래도 전일 시간 내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냥 올랐다고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오늘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는요, 그래도 좀 보자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우선 하나 봐볼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 차트 상황 보면요. 바닥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살짝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7월부터. 근데 여기에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생물보호법 이슈까지 붙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붙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거래를 보면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41만 주 매수가 있었어요. 거래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쫙 거래가 시작부터 4시 10분,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가 점차 차는데 쭉 거래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끝까지. 자, 이렇다는 것은 기대감이 좀 있다. 이거는 쉽게 조금 오늘 장에서도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일봉상으로도 240봉자리의 돌파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으로 2,700원, 800원 넘어가는 그림 나오면 3,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MP입니다. MP 같은 경우도 차트 전체 추이에서 보자면요. 7월 언제인가요? 7월 11일과 12일 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살짝 조정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나왔었던 것은 잘 보시면 여기 4월달, 5월달에 나왔었던 요 약간의 좀 횡보세 흐름 정도 가격 라인까지 오니까 약간의 조정폭이 나온 거예요. 그 근처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데 MP도 시간에 보시면 51만 주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계속 초반부터 해서 매수세가 잡힙니다. 쫙. 네,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꽤나 거래가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시간 내에서. 이것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짧은 N자형 패턴의 반등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오늘은 이 두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갔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좀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되면서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원래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7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한 2주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더불어서 24일과 31일 이때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회의를 더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원전주들 흐름 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원전 관련주들은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지난주부터 해서 대응을 했어요. 제가 12시 정편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 등등, 투자 에너빌리티 등등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도 추천을 여러 차례 했고요. 큰 수익이 났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만 했었고, 네. 이번 주부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역시나 좀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앵커님 말씀 주신 이슈도 있지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 터지고 나면 주가 빠집니다. 대형 이슈군 말건 사람들 보지도 않습니다. 이슈에 팔아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할 겁니다. 그 상황이고 또 승인이 안 나버리면 더 빠져버리죠. 대표적인 게 이제 HLB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항상 그렇지만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국내 증시. 사람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알고 있죠.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의 이 원전 관련주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바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K 증시는 시장에 이슈 나오면은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최악인 경우 8월 돼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우선 협상자 선정입니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협상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원전 관련주들은 당분간 약간 손 떼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슈 소멸,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이제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SMR 뿐만 아니라 AI 전력 관련돼서도 호재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 일단은 섹터에 대한 분석도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선주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HD 그룹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훈풍이 조선주 안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인데, 대표님,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어제 선박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특히 피팅 밸브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성강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등등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박 제조업인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인지 어떤 쪽을 조금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글쎄요, 우리 저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한국조선해양 좋은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삼성중공업도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또 이 종목이죠.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갈 건데,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그냥 대형 조선으로 그냥 갈 거냐, 완성차처럼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성강밴드처럼 어제 그 성강밴드 급등이 나왔죠? 이쪽으로 갈 거냐.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자면은 이게 조선 업황, 조선 대형주를 볼 게 아니라 저는 기자재 쪽이나 부품 쪽,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뭐 성강밴드 쪽이나 이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일즉슨 보자면은 잘 아시겠지만 동해가스전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같이 연관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포커스 맞춰봤을 때 조선 쪽도 봐야 되겠고 이쪽도 봐야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간에 소외를 받았던 철강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 대표적인 철강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완전 다르게 내려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각을 좀 넓게 펴가지고 이쪽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선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동해가스전 첫 시추 장소가 대한거래 8강구로 잠정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추 관련주들을 뭐 세진중공업이나 예를 들면은 아까 보자면 중공업이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일승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DSR 재간 같은 경우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깊게 보자면은 뭐 일진 다이아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성강밴드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이쪽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강밴드 사실 단일 이슈로 올랐어요. 단일 이슈가 뭐였냐면 200억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컸습니다. 좀 이에 따라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온 거라서 한동안 이 이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차트상으로는 일시적인 고점 자리가 아직은 더 열려 있어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일시적 급등 이후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교정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좋지만 조선 업황이 잘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철강 쪽의 매출 확대도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 포인트도 같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강밴드 200억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200억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어제 주주에 대해서 챙기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테마로 봤을 때는 대한고려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 쪽 성강밴드 쪽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1월 안에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지금 삼부토건이랑 SY 틸텍 등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어도 될지 아니면 조금 가려야 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왜 최근에 계속 가는지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제가 그 12시 정텐 방송에서 SY 스틸텍을 추천해 드려서 수익률이 30%가 넘어갔죠. 삼부토건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마무리 짓고 지금 뭐예요?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트럼프 러닝메이트 벤스가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 뭐예요? 중국을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해요, 사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헝가리 쪽에서 러시아랑 자기가 먼저 러시아랑 손을 잡고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EU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흐름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끝마쳐가는 상황인 거예요. 트럼프는 뭘 할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랑 푸틴이랑의 관계성이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져라. 네. 내가 전 세계에 딱 뭔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 보여줄 테니 푸틴 너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제 끝나게 되겠죠. 한동안은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삼부토건 차트를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삼부토건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떴다 했다 이때 이 차트 보세요. 이렇게 갔었던 애예요. 바닥에서요. 5배 갔어요. 지금 다시 2차 상승 시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실 필요 없어요. 짧게 보실 필요 없고 한동안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계속될 거다. 예전에 3부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SY 스택이 먼저 치유가 대장격으로 자리를 잡아뒀는데 이게 쉽사리 안 꺾일 겁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셔야 돼요. 근데 중국은 또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러시아랑 북한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삐졌어요. 어쭈, 삐졌어. 근데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G2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요. 그렇죠. 미국이랑도 조금 손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유럽도 손을 잡아야 돼요. 왜 그렇죠? 경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중국은 러시아랑 북한에 손 잡고 놀면서 전쟁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시진핑 머리 터진다고요. 경제를 잡아야 돼요, 중국. 근데 뭐합니까? 미국이 중국 또 때린대요. 머리 아픕니다. 활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중국도 트럼프가 되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랑 손을 잡는 분위기로 중국이 갈 거예요. 미국이랑 결국 중국 손 잡을 거예요. 그 그림으로 가는데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종전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끝없이 움직일 겁니다. 한동안은. 최소 제 판단은 대선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성강밴드, 삼부토건, SYS 틸텍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오늘 탑픽이 될까요? 네, 저 오늘 삼부토건 드릴 건데요. 부탁드릴 것은 막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여유 있어요. 여유 있고요. 급등한 종목은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이용하시고 제발 좋다고 막 따라가지 마십시오. 차트 보니까 보시면 너무 바닥이네. 거래가 드디어 터졌구나 어저께. 오늘 가겠구나. 이래서 따라가지 마세요. 조정 이용하시고 천천히 따라가시고 큰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저 고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해서 한 2배 가까운 상황들인데요. 1차적으로는
보자면 2,000원 돌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매수가는 한 1,600원, 1,700원 사이 좀 더 빠지면 더 좋고요. 차분히 매수하시고 우선 1,000원은 2,000원 말씀드리고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3부 토건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일단 여유 있게 조정을 좀 이용해서 가야 된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로 2,000원, 손절가로 1,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12시에 방송되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